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만 이 종식에 대한 아직 낙관적인 견해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메르스가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보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워낙 많아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 검역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첫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지가 한 달을 벌써 넘어섰고요. 뭐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낙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메르스 사태의 그간의 과정을 보시면서 원인 또 과정 어떻게 살펴보셨는지요? 너무 이제 여러 단계에서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만 그러셨죠. 이제 하나하나 네. 좀 살펴보면 네네. 우선 처음에는 이 메르스 병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좀 부족해서 네. 이 부분이 검역에서 좀 잘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기에 어떤 그 정보가 좀 부족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못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네.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검역법 같은 것 때문에 검역에서 부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네. 첫 번째 환자가 바레인에서 들어와서 네. 바레인이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메르스랑 관련이 없다라고 그 질병관리본부가 진단을 내렸던 부분들이 예. 굉장히 이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네. 초기 대응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2m 이내에 1시간 이상 있는 분들에게만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도 상당히 좀 사실과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전파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네네. 역학조사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좀 굉장히 부실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격리시켜서 격리된 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 하나하나 지금 다 말씀을 드려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를 발생했고 그분들이 어떤 병원을 다녔는지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 것도 늦었지만 그 이전에 의료기관 사이에 공유가 빨리 됐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삼성병원하고 평택 성모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잘 안 됐고 그 이후에 나머지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다른 병원들하고에서도 지금은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초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의료기관 간에도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었던 부분도 문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병원 내 감염이 좀 많습니다. 네. 그전에 제가 복지에서도 다제내성균이라든가 뭐 요로 감염이라든가 다양한 병원 내 감염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좀 잘 컨트롤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병원 내 감염이 굉장히 확산된 그런 원인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으로 병문안 문화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갖고 계신 누가 병이 나면 친척이 다 같이 가서 문안하고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겹쳐서 문화적인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확산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전파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메르스 사태가 종결지은 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때는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고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네. 네.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것도 투성인데 또 이것이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번에 제안하신 이 검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로 이러한 좀 부족된 부분들을 손보고자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단계를 얘기했지만 가장 초기 단계에 공항부터 시작되는 검역이라든가 네. 출입국 관리에 대한 부분 같은 예, 것들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네. 만약에 그 초기의 검역, 1번 환자에 대한 검역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초기에 이것이 다 이렇게 종료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그런 초기의 어떤 관리랑 관련된 검역법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네. 이 검역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좀 풀어주십시오. 한 3가지쯤 들어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검역 대상에 메르스를 포함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그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됐었는데 검역 대상에 메르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번에 바레인 지역이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염 발생 지역을 정할 때 그분이 뭐 그 사실은 경유국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바레인도 중동의 인근 그 접경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염 지역을 좀 더 넓게 봐야 되겠다. 실제로 병이 발생했던 보고가 있었던 지역 외에도 그 지역에 오염이 가능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또 다른 나라에 좀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 그 환자 접촉자가 외국으로 출국을 해서 네네. 중국과 홍콩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진을 받기 전에도 의심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 복지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나 이런 것을 다 하게 돼 있지만 복지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출국 금지나 그런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는 부분까지도 같이 관리하는 그 세 가지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번 그 메르스 사태를 돌이켜 보면 아까 뭐 원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예, 예. 입국 출국 둘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 현행 검역법의 실효성에 그럼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명명백백히 드러난 셈이고요. 네, 네. 이 출입국 시 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밀리고 하니까 에이 뭐 대충 좀 유만하면 됐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반성도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조금 더 이거는 그 공공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어떤 지역을 다녀와서 대부분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리포트를 하게 되면 아하. 이제 좀 불편하신 거죠. 아. 뭐 검역도 받아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다 바쁘시니까 좀 간과하고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아팠을 때 그것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염이 심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은 어떤 사회에서 그 자신이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이득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을 한다라는 어떤 공유의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기회가 아무래도 국민들 전부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같이 국민의 건강을 함께 생각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검역에 좀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다녀온 나라는 정확하게 리포트하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것을 그 국민의 성숙한 그 자발적인 시민의식에만 저희가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출입국 관리 특히 이제 그 저희가 워낙 이제 해외 여행도 잦고 출장도 많은 그런 저희가 이제 교류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저희가 놓친 부분, 법적으로 놓친 거라든가 실제로 당국이 보건 당국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을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저희가 그 메르스랑 관련돼서 그 좀 의심 지역이라든가 그 우려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나라들에 비해서 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이제 CDC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예. 13개 국가를 전부 그 의심 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험과 경계 국가고. 네. 중동 전 지역을 다 잡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렇군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중동에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는 다 자기들이 이제 검역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우리는 뭐 일본인 2명이 사실은 자택격리 대상인데도 일본으로 출국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외국인들도 한국에 많이 와 계시다가 전염병에 또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좀 불분명하고 없군요.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지인이 최근에 이제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중동을 경유해서 왔는데도 그거를 네. 정확하게 세관 신고서에서 리포트했지만 지금 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연락도 지금 받지 보건당국이 못하셨다는. 아이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화를 해서 무슨 특별하게 증세는 증세 없는지 있느냐. 뭐 이런 예. 것들은 좀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도 아직 저희가 출입국 관리에 특히 경유국에 대해서는 네. 직접 들어오는 것 말고 이제 뭐 중동을 거쳐서 거쳐오는 다른 나라를 네. 가셨던 분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복지에서도 아직은 아직도. 그것이 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예.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좀 범위를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관리하려는 주체도 관리를 받게 될 개인들조차도 서로 지금 약간의 이제 부족된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면은 아픈 아이는 보내지 말아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일하다 보니까 그냥 보내면 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 애들이 다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피해가 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그 하게 문제를 되네요. 고치기 위해서는 네. 뭐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이 피해를 주지 않는 그것도 네. 중요하지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환경이 되거나 네. 아니면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아이가 뭐 발열이 있거나 감기 증세가 있어서 오늘은 나가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용인될 수 허용되는.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사회적 시스템 역시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또 개인의 문제로 맞습니다. 국한돼서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나가기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문안 문화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바뀌겠지만 뭐 이제 진짜 안 가시는 거죠. 안 가신다고 안 온다고 섭섭해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없어져야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뭐 응급 네. 중환자실 같은 데도 침대 하나당 서너 명씩이 가서 면회 시간에 그냥 북적북적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이제 그 서로 그 친척끼리 굉장히 친하고 그렇죠. 서로 걱정해주고 정도 많은 그런 민족이어서 그런데 그 병원에 특히 중환자실 같은 곳은 이제 기본적으로 입원뿐만 아니라 병원 내 감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노약자나 뭐 어린아이는 방문을 안 하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정말 합니다. 제대로 온 국민이 아시게 된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은 이 출입국 때 이 네. 검역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 나가시는 분들은 의심자 또 그러니까 출국 정지를 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고요.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번에 일본 환자가 바레인 국가에서 이분은 메르스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저희가 미연에. 좀 넓게 잡으면서 강화하면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은 더 필요하겠죠. 근데 네. 그런 부분은 반드시 보강을 이번에 해서 좀 더 안심하고 네. 갈수록 그 저희 나라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의 역학조사에 관련된 그 중요성이 드러나는데요. 네. 관련된 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감염병에 대해서 그 만약에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에서 보건당국에서 의료기관에 그 감염병 관련된 분의 의료 기록, 네. 진료 기록을 요출하면은 그것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료법에 그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의료법에서 그것을 요청해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요청하는 경우도 내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네.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항목들 안에서 반드시 내야 되는 항목에 이 그 감염병과 관련된 환자에 대한 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예. 이 부분을 우리는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게 없고요. 그렇군요. 그게 없고 네. 그런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것을 어기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주기가 네. 좀 어렵지만 이걸 이제 의료법으로 제가 끌어오면서 결국은 만약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병원을 뭐 폐쇄할 수도 있고요. 영업을 정지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과 관련된 진료 기록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을 의료법에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뚜렷한 증상이 있고요. 또 예방법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까다로운 그 질병은 아니다라는 것이 정평입니다만 네. 우리나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확산된 그 원인을 아까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첫 환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예, 메르스 첫 환자. 네네. 도대체 메르스가 뭐야? 그냥 너무나 잘, 대수롭지 않게 맞습니다. 지나갔었는데 너무 방심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초기 검역이 네. 이제 저희가
좀 보통 표현으로 뚫렸다라고 네. 표현을 많이 하시죠.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았던. 예, 그러니까 네. 잘 몰랐죠. 한 3년 네. 전에 중동에서 처음 생긴 거니까 저희가 사스나 이런 거나 아니면 에볼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 보건당국도 네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보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공기 전염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병원 내 확산이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 내 확산이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병원 내 감염 그것이 중소병원이든 대형 병원이든 상관없이 네. 400개 병상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병원 내 감염에 대해서 그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좀 알려진 중반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활 수칙을 잘 지키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마스크도 쓰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손도 자주 닦으셔서 네.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지역 내 그 대량 그 발병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좀 건강과 관련된 위생 규칙을 네네. 지키심으로써 아직은 그 병원 내 접촉자에 한정해서 네. 그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그 걱정했던 무슨 지역 내 아주 광범위한 4차 감염은 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우리 방역 체계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 혹은 위기 관리 시스템 보완에 좀 더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게 네.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메르스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m, 뭐 1시간 이상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같은 병실의 환자들만 평택성모병원도 처음에 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플렉서빌러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유연성.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금과 옥조는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조차도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서 뭐 어느 정도의 그 여유는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초기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아까 한 5개를 첫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얘기는 처음에 검역 단계로부터 마지막 그것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격리시켜서 사실 또 격리된 분들이 또 여러 군데 다니셨다는 그런 지금 내용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격리된 분들이 조금은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까지도 얘기가 되고 감염 전문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렇군요. 음압병상이 부족해서 서울 환자가 뭐 경주로 가고 이런 일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또 지역에서 또 걱정이 많으신 거죠. 그 전염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제 한두 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5개 정도 스텝에서 2개는 굉장히 잘했고 나머지 3개가 문제였다. 이러면은 거기만 보완하면 되지만 매 단계마다 다 조금씩 네. 그러니까 이게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5개 단계에서 네. 2-3개만 완벽했어도 어딘가에서 스탑을 했을 텐데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세월호 때도 보면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하고 뭐 네. 이런 게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것을 빠른 시간에 종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그런 어떤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사실 그 경제학자십니다. 예. 이번 메르스 사태 실제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사람들 마음속에 퍼져 있는 어떤 공포 분위기랄까요? 걱정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은데 예. 이 때문에 경제 그 침체가 상당하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그러니까 5월 할지. 말부터 이게 시작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6월달 지표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몇 개 어떤 신문이나 기재부의 자료를 보면 이제 호텔이라든가 그다음 백화점 네. 이런데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격감하면서 네. 타격을 직접적으로 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트들 저희가 네. 이제 생활 마트도 저도 이제 지역 마트를 가보면
평소보다 조금 헐렁합니다. 네. 저희 장보기가 좀 수월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배달은 굉장히 밀려서 보통 한 2시간 내에 되던 배달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간 좀 넘게 걸려서 받았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관광객들과 관련된 소매업에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기재부가 한 4천억 정도를 지금 그 돈을 좀 쓰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든다면은 뭐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네. 이런 부분에 이제 타격이 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한 400억 정도를 특별 그 융자로 해서 저리로 융자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피해 업종한테 지원하는 게 한 250억 원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신기보 같은 데서 특례 보조금을 1,000억 정도 지원하는 게 있어서 한 4천억 정도를 피해 업종한테 좀 빠르게 지원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게 좀 도움이 돼서 이제 빨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부의 이제 선제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들께서 좀 과도한 어떤 그 공포, 아까 공포 바이러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원인이 어떻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생활 수칙은 위생에 대한 생활 수칙은 정확하게 지키시지만 일상생활은 좀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국가 경제에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은 다 됐습니다. 끝으로 짤막하게 이 메르스 사태 종결과 함께 관심을 두고 있는 또 다른 현안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추후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국회에서 이제 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보료가 저희 올 초에 건보료 체제를 개편하는 게 복지에 중요한 이슈로 있었습니다. 예. 그걸 사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다소 좀 복지부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되기가 어려워서 네. 좀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건보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보육이 이제 그 예산 때문에 누리과정이 이제 지방과 굉장히 충돌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상보육의 어떤 재원이나 좀 효율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일이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